남법인 여율 대표 조장군 변호사예요. 오늘은 저희 그 개인회생 담당자인 김 과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 얼굴 보이고 우리 과장님은 팔 부분만 보이실 건데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과장님이 조금 수줍음을 타시네요. 원래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저는 제가 우리 과장님 일하시면서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회생 업무를 보실 때 사실 이제 회생을 신청해야 될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상황이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과장님이 많이 복도 두고 좀 완전 따뜻한 말씀도 잘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법률사무소는 일만 하면 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위안이 좀 되는 느낌도 저는 있어서 우리 과장님 참 잘하시구나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그 개인회생 관련된 말씀 좀 나누려고 하고요. 자, 과장님 혹시 네. 개인회생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재정적으로 이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와 그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서 그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개인회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회생이란 말씀이 계속 좀 반복 나오는데 회생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부채 탕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개인회생은 고정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제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 예. 저 과장님, 근데 성실하게 빚을 갚는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빚을 다 갚자면 회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변제율 이런 부분 좀 설명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부탁 좀 드릴게요. 변제율은 이제 여러 상황을 감안해야 되는데요. 변제율은 이제 보통 50% 전후가 되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가지고 개인회생 결정이 내려지면 그 본인과 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법원에 납부하고 법원은 이 돈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게 됩니다. 자, 과장님, 말씀을 조금 더 천천히 해주셔도 되는 게, 네. 이게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와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빨라버리면 머리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저 정도 템포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변제율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자, 뭐냐면은 저희 개인회생 인가결정 나오게 되면요, 이제 뭐 생활비 제외하고 채권액의 어떤 일정 비율, 그 변제율이라고 하는데 그 내는 돈은 변제금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월 내야 돼요. 자, 이제 이런 개념 제가 설명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은 아까 평균적인 변제율이 50%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연체 채무 원리금의 한 50% 정도는 갚는 게 보통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은 가장 낮게 변제율 인정받은 거 몇 프로까지 받아봤습니까? 3%에서 5%로 그 법적 변제율의 최저 금액으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분은 이제 한부모 가정이셨고, 예.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까 기초수급자이신데 거기에 또 이제 몸까지 아프셔가지고 도저히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변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그 법적 최저 비율로 해가지고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 할 때 채무 원리금이 얼마였던 대략? 그때가 5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은 변제해야 될 돈을 네, 5만 원? 한 달에 변제해야 되는 한 달에 5만 원? 예, 5만 원이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3%면 네. 원래는 얼마 10% 잡으면 한 달에 50만 원이니까 한 달에 원래 한 100만 원씩은 갚아야 되는 채무였네요. 예, 그렇죠. 그때 옛날에 5년일 때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분 채무 원리금이 적어도 한 5천만 원 이상은 됐겠네. 네, 맞습니다. 5천만 원 되는 채무 한 달에 5만 원 내게끔 막으셨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되게 잘하셨네요, 그거는. 네. 저는 그 10%까지 해본 게 저는 제일 높았던 거예요. 먼저 제 사례도 좀 드리면, 사실 이런 거 뭐 길게 하면 안 된다고 하긴 하던데요. 좀 설명드릴게요. 그 어떤 다단계, 총책 부사장급 높은 다단계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들이 자기 밑에 이런 사람들
명의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식당,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그분 명의로 식당 열어가지고 다 물건 주류대출 일으켜가지고 돈 다 챙겨 먹고, 그러니까 엄청난 분이었는데 그때 피해 입은 저희 그 여성분, 나중에 저희 하시면서 이제 아이도 가지시고 결혼도 하시고 막 이랬던 분인데, 그분 경우에 제가 10%까지 받아봤는데 저희 과장님은 훨씬 더 잘하셨네요. 그때 사실 우리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개인회생 신청할 때 뭐 우리 과장님 좀 말씀하실 수 있지만 공장이라는 개념도 써요. 뭐냐면 여러 뭐 DB, 데이터베이스 받아가지고 막 이제 많이 건수 해가지고 이렇게 공장처럼 찍어내는 그런 데도 사무실도 있거든요.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변호사가 뭔가 서면을 집어넣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건은 제가 그 의견서를 한번 저는 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너무 억울하다. 지금 사기 얘기, 피해 얘기 이런데, 그래서 피해의 원인과 그런 거 저도 서면 써가지고 저희 직원분이 함께 진행했던 그런 건으로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러면은 뭐 저희 개인회생 뭐 인가나면 한마디로 매월 일정한 변제금을 내는 건데, 보통은 50%, 많이 줄이자면 가장 최대는 한 3% 정도까지 네. 우리가 줄일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변제금 다 내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회생을 변제금을 다 내시게 되면 이제 면책 결정이 납니다. 근데 면책 결정이 나시고 이제 정상적으로 은행 거래를 하시면 신용도가 이제 그때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돼요. 면책 결정이 나오면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은행 거래도 할 수 있고요. 이제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면 신용 거래를 못 하시게 되는데, 이제 면책까지 받게 되시면 그때부터 은행 거래를 조금씩 하시고, 신용도가 살아나면 그때 이제 신용카드 같은 걸 다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인가 내고 인가 결정 나오고 그 다음에 변제금을 다 일정 기간 내고 나면 네. 보통 몇 기간이 어떻게 되죠? 보통은 36개월입니다. 36개월. 예. 그러면은 36개월 동안 계속 내고 나면 이제 면책 결정이 내려진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면책 결정 내려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금융거래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사이는 어떤가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신용 거래는 불가능하시고요. 예. 대신 뭐 이제 정부에서 하는 뭐 햇살론이나 아니면 뭐 소액 대출, 뭐 저신용자 소액 대출 이런 쪽으로는 또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은 은행 계좌를 좀 이용해야 될 상황이 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개인회생을 접수를 할 때 금지명령이라는 걸 같이 신청하는데, 금지명령을 신청하시면 그때 이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면 예. 이제 은행 일반 계좌 거래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또 추심이 금지되니까 예. 은행 거래 계좌 자체를 이용하는 건 가능하겠네요. 네. 추심이 안 되고 변제금만 성실하게 갚으면 면책이 되는 거니까 은행 계좌를 써도 되겠네,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저희 보통 이제 회생 문의하시는 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독촉이 막 심해지니까, 물론 본인이 잘못해서 채무가 많이 늘어난 분들도 계시지만 책임 없이 좀 억울하게 결국 채무를 부담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독촉, 뭐 특히 카드사도 좀 심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변제금 다 내야 독촉 끊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시점에서 그런 독촉 전화 이제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금지명령이 나오는 시점부터 법원에서 이제 채권자들한테 송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 예. 송달을 받고 나서 이제 추심이나 압류를 신청하게 되면 이게 불법이 되고요. 예. 그 시점부터 이제 독촉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거의 초기 단계에서 이제 독촉은 안 하게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촉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뭔가 우리가 그 의뢰인분 위해서 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제 명함을 보통 보내드리고요. 예. 저랑 좀 응대를 하게끔 하는 편입니다. 채권자가. 예,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 변제금 내는 기간이 보통 36개월. 네. 이게 36개월은 3년인데 이거 바뀌었나요? 5년에서? 5년에서 36개월로 바뀌었고요. 예. 그 대신에 이제 5년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그 부분 한번 5년으로 늘어난 경우 설명 좀.
원금하고 이자를 다 갚을 수 있거나 아니면 예. 생계비가 너무 그러니까 변제율이 너무 낮아서 이제 청산 가치가 너무 높으신 분들, 예. 재산 가치가 너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계비를 좀 깎거나 아니면 기간을 늘리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생계비를 깎게 되면 월에 내야 되는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이게 예. 부담스러워서 이제 어쩔 수 없이 5년까지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고요. 예. 그리고 36개월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요즘 뭐 전세 사기 특례법 해가지고 특례법으로 인정되신 분들이나 예, 예. 뭐 30세 미만 아니면 뭐 65세 이상 뭐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36개월 이하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한마디로 연세가 많으시거나 장애인 분이시거나 청년이거나 우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이렇게 다 가고 이런 한부모 가족 이런 경우에 정식적인 혜택을 좀 주네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그 많이 할 때는 5년 하고 단축 이제 이런 게 이게 단축 5년이 기본이었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지금은 3년을 기본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연장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3년보다 줄이기도 하고 이러네요. 네, 맞습니다. 더 유연해졌네. 근데 이게 모든 법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서울회생법원이랑 예. 그 최근에 생긴 수원회생법원이랑 부산회생법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에 또 그러면 구체적인 회생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